표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배임 이득액 7,800억이 결국 400억 원 이하로 확정될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했다면 법원이 7,800억 원을 배임 이득으로 인정해 추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항소 포기로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립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와야 될 수천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이건 직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겁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로 형량이 충분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돈, 배임 이득의 확정 아닙니까? 특경법 배임에서 이득액 입증이 어렵다고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죄인 김만배는 감옥에서 하루 2억 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셈이고 결국 6천억 정도를 꿀꺽하는 겁니다. 남욱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억을 꿀꺽하는 겁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국가의 부채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7, 8천억이 범죄인의 입에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 국민 중에 7, 8천만 명이 1년 내내 세금과 맞먹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 재정의 입장에서요. 예,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야 수입이 극대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7천, 8천억이 국고에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편성돼도 좋을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배임죄를 저지른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부총리님, 또 제가 지난 6일에 이찬진 금감원장에 대해 땅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여쭸더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따져보셨습니까? 따져보셨습니까? 지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따지고 계시는 건지. 대통령 비서실장도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있어 보인다 수긍했는데 이러한 명백한 투기인데도 부총리님은 따져보겠다 하고 두루뭉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대통령의 변호인이라서 이찬진 원장 앞에 가면 부총리님이 존재가 작아지는 겁니까? 명백한 부동산 투기, 땅 투기 아닙니까? 도로에 대지인데 그게 9,200억 원의 경매를 받아서 지금 재개발이 되면 30배 넘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2020년 6월에요. 주택 공개념을 주장하면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의 임용을 제외하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다주택자의 도로를 땅 투기로 한 것이 확실한데 금융감독원장을 맡았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처리되면 이런 분이 1호 처리 대상 아닙니까? 따져보시겠습니까? 다시요? 제가 여쭙습니다. 예,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런 사람은 땅 투기하고 다주택을 갖고 모든 잘못을 경매를 받고 이래도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돼도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부총리님 소신을 갖고 따져주세요. 김윤덕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장관님 내년에 전북지사 출마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앞으로도 생각 안 하실 거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1차관도 지금 자리에 없어요. 나는 집 사도 되는데 너는 집 사지 말라. 이렇게 한 1차관 지금 사실상 경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2차관한테 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까지 마음이 내년 출마 콩밭에 가 있으면 엉망됩니다. 예. 그래서 출마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네. 전재수 장관님 출마하실 겁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은? 내년 6월은? 지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오늘 열심히 빨 하고 기사예요. 전 장관님이 내년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고 그 자리에 조국 혁신단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해수부 직원이 일하겠습니까? 저 장관 가면 다른 장관 올 거야 이러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더 나중에 시간 나오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11호 부동산 대책이요. 네. 지금 강남권 벨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거죠? 강남권 벨트라고 지역을 강남권- 한다기보다는 수도권 전체를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강남권, 수도권, 서울 집값 잡겠다 했는데 강남권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11호 대책 전후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이고요. 근데 집값뿐만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강남 상구에만 전체 거래량 76%가 쏠려 있습니다. 반면 노원 강북 거래 제로, 관악 성북 영등포 한 건, 도봉 중량 두 건에 불과합니다.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장관님, 이게 서울 투기 수요 잡겠다더니 집값도 거래량도 모두 강남권 내에 몰려있는 통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핵심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 사실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3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 실패잖아요. 아직- 지금 장관님이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말씀은 청산 뉴스. 근데 저는 말씀이 아니고 일을 정책을 청산 뉴스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 대책 국민이 못 믿잖아요. 그리고 11호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장관님께 너무너무 아쉬운 게요. 네. 강북은 정부가 집값 비싼 동네로 사라고 떠미느냐. 노도강 금강구는 전월세 급등으로 비명이 난다. 결국 강남 집값만 더 올리겠다는 정책이냐. 이렇게 청년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태도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죠. 지난번 예결위 질의 때 지금 통계 조작 이렇게 했는데 소송하라, 소송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통계 조작의 원인이 뭐냐, 이 사달이 난 원인이 뭐냐면요. 하루만 늦게 발표하셨으면 구제될 우리 서울 지역에 5개 지역이 구제됩니다. 경기에 3군데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이 전세는 없고 월세만 오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하루 차이로 그렇게 괴로우면 그게 지적을 하면 나도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라든지 잘못됐네요. 라든지 그 지역은 빼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송해. 이렇게 하시면 장관님 주무부처 장관인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금강구 노도강 주민 그리고 서민 청년들이 장관님 잘한다고 박수 치시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청산 뉴스처럼 하시지 말고. 아까 우리 조배석 의원님 지적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올렸는데요. 네. 하루만 늦게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견이라면 잘못하셨죠?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되는 판단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를 수 잘못하셨다.
다만 말씀하시고 마치-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빼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핵심적 요지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뭔데요? 제가 그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핵심적 요지는 네.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국토부가 그러니까요. 저렇게 사용했고 말씀하시니까 묵살했다라고 다 하는 장관님이 의견에 대해서 그냥 출마는 하시고 장관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월세 있잖아요. 네. 제가 국토위 국감내 자세히 봤습니다. 장관님, 지금 월세가 급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실제 전세 월세화를 지적하시는 거죠? 전세가 월세화되면서 월세가 예. 급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화되는 주요한 과정을 보면 이건 짧게 단기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발생한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전세 사기 이후에 네. 굉장히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는 굉장히 제가 그 말씀을 중단기적인 국토위 변화예요. 국감에서 하시는 걸 보고요. 제 네. 길을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용이 65.3% 비율이 여기 물이 없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년 만에 월세 비용이요. 그리고 서울 평균 월세가 144만 원, 노도강도 200만 원입니다. 강북 노도강이에요. 저 외곽이. 그런데 이게 장관님은 정부 탓이 아니고 전세 사기와 주거 선호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월세 가구의 주거 비용은요, 전세 가구의 주거 비용보다 2배나 많습니다. 특히요, 서민들 소득 하위 20%는요, 지출의 19.7%, 20% 가량을 주거비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월세화돼서 그 주거비의 20%에 곱하기 2가 되는데,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시장에서 그걸 선호합니까? 전세 사기는요,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아파트 전세 사기가 아니고요. 좀 알고 말씀하세요. 의원님 그러면 네. 제가 그래서요. 좀 별도로 찾아뵙고서라도 이 전세 월세와의 지난 몇 년간의 시장 동향 추이 그리고 거기에 네, 대한 말씀해 대책 문제에 주세요. 대해서 그리고 얘기를 좀 한번 그런 그리고요. 말씀을 대화를 해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